특검, 이제 앞으로 임명될 특검 수사로 허물어질 사상 누각이다. 오늘 이라고 해석할 정도의 공소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변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입장을 낸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백 변호사님, 네. 아예 인정을 못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아예 인정을 못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강한 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말 부적절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워딩을 기대를 했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실 공모라는 단어까지 써서 오늘 거의 주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 해명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검찰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워딩 자체가 일단 사실 저는 이제 법조인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정성 의심된 특검에서 다른 뭐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 앞에서는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부정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이 냈던 이번 공장은 상상과 추측으로 네네네. 환상으로 만들어놓은 집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주에 대면 조사 안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대면 조사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진술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증거가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에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그 대포폰 2개에서 나왔던 거, 뭐 최 선생님의 컨펌 받으세요라는 내용이라든가 그 안에 세세한 지시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검찰도 이게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피의자입니다 이제 예. 피의자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는 건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혐의 내용에 소명할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조사임에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보겠다라는 취지로 나와야지 이제부터 우린 검찰 수사 안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만약에 일반인이 그랬으면 지금 바로 체포영장 발부될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웅혁 네. 교수님, 이게 네. 말로라도 네. 검찰 수사 결과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대국민 말로라도 그 검찰 수사 앞으로 성실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네. 지금 그 변호인의 전략은 그와 네. 완전히 동떨어진 전략이죠. 뭐냐면 지금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네. 공모하여 예. 이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상상의 누각뿐만이 아니고 최순실과는 개인적인 소위 말해서 친분만 있었지 예. 직무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와 같은 이제 선긋기 작업을 분명히 해서 이를테면 지시한 행위라든가 요청받은 행위도 뭐 직무선상의 연장선상의 뭐 정당 행위에 불과한 것이거나 네. 또는 큰 틀에서 보면 문화 융성 사업을 위한 통치행에 준하는 행위거나 또는 기업과 관련돼서도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선의에 근거한 것이지 공모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엇인가 공정 절차에 반했고 예.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논리를 겉으로 이제 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 이외의 다른 논리를 찾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실히 임하겠다, 뭐 나름대로 어떠한 형태로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모하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는 이와 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향후에 어떻게 본다면 예비적 처벌 선언을 그대로도 수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쨌든 특검 수사에 최종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검찰 수사는 한 10일만 일단은 도과하게 되면은 예. 이것은 이제 특검 수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소위 말해서 그 법적인 논리도 개발을 하고 또 있을 수도 있는 다른 변수도 한번 기대를 해봄직
그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 선언할 수 있는 선택이 상당 부분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국민의 일반적인 그 민심에는 또 닿는 기름에 불을 붓는 이와 같은 꼴이지만 사실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 이외에 그야말로 다른 선택을 할 것의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린 무조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네. 꼭 이제 워딩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게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근데 지금 벌써 친박 일각이나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특검이 야당 추천한 2명이 특검 그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되면 이거는 사실 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거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표현이 몇 번 나왔죠. 이러면 특검도 예.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이고 공정성에 당연히 지금 이 검찰이라는 수사도 공정성에 반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2명 중에 1명이 되는 특검이 하는 수사를 공정하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 특검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특검사로 무너진다는 소리지만 이 특검의 의미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뭔가 지금 우리 쪽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특검의 경우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특검도 거부권 행사하면 또 늘어져요. 또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어찌 보면 법을 수호하고 지키고 법을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대통령께서 네. 법의 준수를 거부하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이용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변호인이지만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변호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이에요. 예. 다른 일반 그 소위 말하는 경제사범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정말 부적절하다는 거 한 번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발언은 누가 들어도 국민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략 미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촛불 집회가 더욱 번져갈 상황에서 불에 기름 붓는 그런 언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조사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대학 입시에도 헤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중소기업 업체의 해외 진출에서도 사실은 해해졌죠. 사실은 그 절차적 공정성의 본인이 해치고 나서 이 검찰 조사에 있어서는 또 그 절차적 공정성을 외치다 보니까 이율 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모습 자체가 한 나라의 통치권자의 변호인이 과연 할 얘기냐.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이른바 좀 표현이 과하지만 그 시정자배의 그 잡범의 그 변호인이 얘기할 그와 같은 너무 그 변호인적인 얘기가 아닌 것이냐. 즉 증거에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 절차도 이른바 그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에서부터 이른바 그 큰 틀에서의 그 정치 리더로서의 변호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 정말 그 바라는 것은 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의 그 통치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를테면 검찰청사에 저는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무엇인가 의견 표명을 하고 원칙대로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여줘야 보수의 그 재결집, 제2차의 보수의 탄생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일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친박과 보수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절차와 공정성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개 그 범법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을 왜곡해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만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촛불로 끝나지 않고 그 횃불로 진화 발전한 그와 같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용혁 교수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인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네요. 같습니다. 네. 예. 검찰 발표 심의 유감이고 객관적 증거 무시했다. 상상과 추측의 사상 누각.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움직이는군요. 저번에 네. 수사를 다음 주로 미루겠다라고 할 때도
뭐 일단 변호인이지만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변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사실 검찰이 조사할 때 참여하는 정도면 예. 변론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번 주에는 수사를 안 받겠다는 청와대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뭐 청와대와 전혀 적인 생각을 현실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검찰 수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여야 될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예. 인정을 안 하시겠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오늘 검찰에서 이런 얘기했죠. 기소 중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기소 중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퇴임 후에 바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속 끝난다면 이건 퇴임 후에 그냥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문제가 돼버리는 예. 겁니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잘못이 됐다면 어떻게 가 뭔지 세워가면서 뭐가 앞뒤가 맞는 걸 법리적으로 따져봐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조사 결과 아니니까 공개됐던 비서관의 핸드폰이나 안종범 수석의 그 외에 대기업 저희 회장들의 7인 독대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에서 오늘 검찰에서 오늘 다소 부족하더라도 예. 오늘 공소장에 얘기를 했다라 검찰적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하면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냥 저번에 1, 2차 사과에서 계속 반복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선의로 추진해서 우리도 발표는 거의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 그러면 특별수사본부가 해왔던 지금까지 수사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사팀, 지금 검찰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고 앞으로 임명되고 상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 논리라면 우리 백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에서도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또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논점은 그 증거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할 수 없다. 이는 뭐냐면 이제 끝까지 사실은 가장 최대한까지 시한을 가겠다. 그래서 이 증거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지금 유 변호사의 얘기는 이것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그 반대 당사자의 질의응답과 탄핵을 받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증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상당 부분 이제 핀다로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법정에 가서만 다투어질 뿐이지 특검에서도 계속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시간은 소요되게 되고 뭐 과정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그 혐의 자체도 과연 법률 위반으로 보는 데는 부족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그 취지로 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서의 뭐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저 얘기 좀 듣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한번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하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들으셨는데 한 가지는 정영국 대변인의 말 중에 오류가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이 금요일 늦어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정영국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일종의 무리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등을 20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나 백 변호사님 네. 그 주에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15일, 16일 중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예. 건 그 전주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오늘이 구속기간 만료잖아요. 예. 근데 최순실 씨도 대통령이 어쨌건 요청을 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을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검찰도 계속 15, 16일 날 하겠다. 또 유영하 대변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거절하니까 그럼 그 다음 날 금요일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 조사를 받지 않으셨던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거를 불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미리 계획을 해서 사실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지 않고 예. 수집한 증거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거를 미리 상정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 공정성이 그 절차적 공정성이 분명히 보장돼 있는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결과는 난 부인한다. 이거 상당히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와 같은 해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이어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이 얘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